지상 1층에는 총 39대, 건물 외부에는 총 95대를 배치하였습니다. 건물 후면 주차장에는 대형 버스 주차 겸용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정 공정입니다. 오늘 시민 설명회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오는 5월 15일까지 기본 설계를 마무리하고 8월 중 실시 설계까지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재정 운영 계획입니다. 기투자 비용은 60억 원으로 건축 부지 면적에 대한 공시 가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19년도에 129억 원 확보하였으며 금년도에 151억 원, 내년도에 140억 원을 반영하여 총 480억으로 확보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질의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오늘 그 의견 수렴이 되는 것이 향후 실시 설계의 반영이 확실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그냥 뭉쳐져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 먼저 시설에 반영할 겁니다. 저는 이제 그 예술하는 사람 입장이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제 보면 사실 이 예술의 전당이 이렇게 생기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조금 아쉬운 것은 공연장 위주가 뭐 주가 되겠지만 아무래도 전시도 같이 이렇게 좀 전시실도 확보가 좀 충분히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그 도면을 이렇게 보니까 2층에 그 전시장이 조금 있는데 사실 이 전시장 가지고는 제천 그 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그 전시장들이 우리 소비자가 이렇게 활용하는데 약간의 그 어려움도 있고 또 중대형 전시를 기획하거나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사실 있어서 이번 예술의 전당이 이렇게 건립이 될 때 같이 좀 그 공간이 확보가 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그 동선이나 이쪽에 앞으로 어떻게 이제 계획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전시장 하나 있는 것은 제가 이래 보니까 시민회관 전시장 하나 정도 아마 되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제 생각은 시민회관 전시장 한 2배 정도의 그런 어떤 확보가 있어야지만 앞으로 좋은 전시나 중대형 전시를 기획하거나 유치할 수 있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이것이 실시 설계에 좀 반영이 충분히 되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술의 전당이 앞으로 제천을 대표하는 그런 예술의 전당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시 공간 보시다시피 2층에 이제 그 공간도 많고 또 별도의 전시 공간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지만 좀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저는 건축적인 면에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건물이 아무리 잘 지었다 하더라도 한 보름 동안 장마가 와버리면 누수가 안 되는 건물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술의 전당 건물이 지붕이 거의 100m로 유지가 되는데 그 물 빠짐을 아주 신경써 양반은 장담할 수 없는 앞으로 보수하는 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 물을 잘 빠지게끔 설계를 심심 부탁을 해서 그 물을 어떻게 한 군데 저장을 해서 저 중앙단지밭에 물을 주고 또 청소할 수 있는 물을 아낄 수 있는 어떤 그런 물 저장 시설이 충분히 갖춰졌으면 한다. 물론 이것이 발전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돼 있다면 반드시 물 저장 수장할 수 있는 그런 호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걸 부탁하고 그렇습니다. 네, 하여간 좋은 의견인데요. 일단 누수가 되지 않도록 그거는 설계를 하기 위해서 꼭 가는 거고요. 일단 우리 지금 누수조를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물을 닫아서 장비값을 쓰고 저거를 쓰도록 조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저도 건축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총 높이가 한 38m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도시 공간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면적을 뭐 8m 정도로 잡더라도 한 30m 정도면 거의 10층 높이 정도의 건물이 들어서게 되는데, 저는 그 광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건물의 높이를 좀 더 낮출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하 주차장 면적을 좀 더 넓히는 한이 있더라도 기계실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더 낮추어가지고 한 층을 더 파내려가서 좀 이렇게 층고를 전체 낮추는 방법을 한번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어차피 이제 제천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결국은 이게 콘크리트 건축물이기 때문에 한 3, 40년 지나면 내부 연한도 따지게 될 거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좀 수명을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강화 콘크리트라든가 뭔가 좀 건축비가 좀 많이 들더라도 그런 쪽을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조감도에는 제대로 좀 표시가 안 돼 있는데 뒤에 세명대학교 상생 협력센터가 들어왔을 때 그쪽 부분도 좀 미리 디자인을 감안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이제 그게 그 탑이 있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한 18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높다고 생각이 안 되면 또 그 정도 돼야지 그 옥상 정원에서 이렇게 좀 조망권도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세명대는 5층 규모로 해갖고선 한 15m 높이로 아마 지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3,000 제곱미터 규모로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조화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따져서 하고 건물이 최대한 견고하고 사후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또 반영을 해서 설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상 2층에 있는 연습실 하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연습실이 공연을 하기 위한 연습실인지 아니면 시민들이 빌려 쓸 수 있는 연습실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한 예전에는 여기에 청소년에 대한 얘기도 사실은 있었는데 청소년들의 그 연습실이라는 게 문화의 집에 하나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한번 빌리려면은 막 열흘씩 기다리고 학교 끝나고 와서 막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 사실 이거 보면 성인들에 대한 게 아닌가 싶고, 청소년들이 어떻게 그런 연습실 옛날에는 이런 것도 없어서 아이들이 문화회관 앞에서 춤을 추고 비 오면 야외 농기 들고 다니면서 했던 그런 애처로운 환경보다는 사실은 좋아졌는데 이게 연습실이 하나밖에 없는 건가요? 일단 연습실은 2개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공연이 주 목적이고 또 그게 공간이 안 쓸 때는 일반인도 충분하게 대여해서 쓸 수 있는 상황이고, 여기 공연은 그래도 약간 제천에 수준 높은 공연이나 이런 예술 활동을 위해서 한 거고, 또 학생들 연습하고 이런 거는 학교 공간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공연이 안 하고 비어 있을 때는 일반인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제천여행 지휘장 맡은 이동수입니다. 먼저 우리 소개하신 분 사실에 감사함을 말씀드릴게요. 주무대에 혹시 하드웨어 팀들이 탑차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뒤에? 네, 거기는 쉽게 말해서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공연 지금 신앙들 중에서 지금 서부 쪽에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일반인들은 이제 저쪽 앞쪽에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그게 관객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공연 중에 여러 종류의 공연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 조명이
이외에 공연 그 내용에 따라서 어떤 방송 녹화나 또 다른 또 조명을 더 하는 하드웨어 팀들이 타지기가 되면 주 무대 뒤편에 탑차가 바로 무대 뒤편으로 진입을 할 수 있게끔 텔레비전을 주고 있습니다. 네, 저 예술현장 캠프팀장 이종호라고 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지상 2층 동쪽 후면부에 장비반입구라는 시설이 있는데요. 이 시설은 오토 차량 2대가 출입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큰 장비, 그러니까 라이센스 뮤지컬을 유치해서 연출용 장비로 다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저 문화회관 재활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대전 지역에는 엄청 그 수많은 예술 단체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문화를 좋아하고 예술을 좋아해서 그래서 예술의 전당을 하나 가지고 이 공연을 치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문화회관이 오랜 역사 동안 정말 우리 문화예술을 위해서 산 정인이나 똑같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걸 처분하는 것보다는 보수를 해서 지역 정말 그 문화예술이 좋아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그 공연장으로 활용을 하고 연습장으로 활용하시는 게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어떤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은 이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또 시민들 의견 들어서 그거는 뭐 하여간 그런 다른 방면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있으니까 좀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에 질문 주셨던 사항들 중에서 조금만 저희가 좀 실무자로서 조금 관련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먼저 예총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전시실은 지상 2층에 지금 보신 대로 시민회관 전시실 규모의 전시실이 있고요. 그 전시실 바로 문 밖에 나가면 야외 테라스를 이어지도록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까지 합치면 시민회관 전시실보다는 규모가 좀 큽니다. 그리고 저희가 로비를 지금 로비의 총 길이가 한 76m 정도 됩니다. 그 로비도 전시가 가능하도록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상 3층에 올라가시면 커뮤니티 아트센터라는 공간이 있는데 그거는 시민회관에 지금 소극장이 있는데 그거 2배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그 시설은 일반적인 교육이나 작은 소공연도 할 수 있지만 전시도 가능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설 내에만 해도 실내 전시를 3군데에서도 할 수 있고요. 또 그 밖에 옥상에도 저희가 옥상 정원을 예쁘게 꾸밀 예정입니다. 실외 전시 공간도 옥상과 광장 이렇게 해가지고 충분히 확보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설계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또 문화재단 이사님께서 그 물 사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수조를 저희가 이 시설 내에 설치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수조는 말 그대로 빗물을 받아서 그 빗물을 시설 내에 생활용수로도 쓰고 또 시설 밖에 광장이나 이런 데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의 우수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높이 관계는 건축물의 높이 관계는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광장 높이에서 바라봤을 때 그 38m 가량의 타워는 사실 시야에 들어오진 않습니다. 광장에서 이렇게 위를 바라봤을 때 실제로 시야에 들어오는 거는 건물 이제 상단 메스까지가 들어오는데 그 정도의 높이가 좀 편안한 느낌을 방해할 수 있을 만한 높이는 아닌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신만의 판단뿐만이 아니라 시경관심의위원회나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같이 들어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명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어서 이제 세명대학교와의 건물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명대학교 건물이 지금 설계 공모 중인데 이게 이제 5월 18일 날 이 당선작이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 설계 공모 들어가기 전에 학교와 충분히 특히 이제 바닥이나 건물의 색채, 조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설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미 실무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려하시지 않도록 좀 위화감이 들거나 이질감이 들지 않는 디자인이 되도록 그렇게 충분히 협의해 가겠습니다. 연습실도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과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시설 내 시민들께 개방한 연습실은 2개가 있고요. 그 외에도 여름광장 내에 이제 야외 공연을 할 수 있는 버스킹 공연장을 별도로 좀 마련을 했고요.
또 그런 공연들을 할 수 있도록 바닥이나 기반 시설까지도 모두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등, 뭐 조명이나 음향기기를 쓰려면은 전기 같은 것들을 사용하기가 좀 편하셔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도 지점별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커뮤니티 아트센터 얘기를 앞서 조금 했었는데 이 커뮤니티 아트센터는 말 그대로 아주 복합적으로 그 컴플렉스하게 굉장히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 부분은 청소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공연 기획을 한다면 뭐 대공연장은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좀 어렵겠지만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 다목적 소공연장은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아주 적절한 규모가 될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잘 들었습니다. 전시회 육상해야 됩니다. 잠깐 화면 좀 야외 잔디밭이 있는 걸 비춰주세요. 혹시 저 여름광장에서 저희들 지금 현재 제천시에서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또 추진하려면 야외 무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나요? 지금 광장을 보시는 화면에서 우측은 화강석으로 되어 있고 좌측 대부분은 잔디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상을 하게 된 계기가 무대를 설치하는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근데 무대의 방향이 지금 화강석이 위치한 방향으로 가야 음향의 방향이 저기서 봤을 때 중앙시장 방향이 되게 됩니다. 무대가 만약에 반대쪽으로 서게 되면 서부동과 하소동 쪽으로 음향의 방향이 가게 되고요. 또 빛의 여건상 조명이 잘 맞지 않는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무대는 주로 우측 화강석 부부 상단에 위치하는 걸 고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을 등에 지고 약선거리 방향으로도 무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 바닥 구조물을 좀 견고한 구조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저 아래 이제 큰 무대가 설치가 되려면 급수나 전기나 조명 설치가 원활해야 되는데 그런 기반 시설들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주변에 충분한 용량의 기반 시설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건물을 배경 삼아서 무대들 설치할 수 그것도 있는 가능하고 이제 보시는 화면에 우측에도 가능하고. 그리고 보니까 아까 JAC라고 아까 이 건물명을 그렇게 했는데 그런 상징성에 대한 어떤 구조물이라든가 이거 건물 형태에 맞게끔 어떤 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지금?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제천 예술의 전당 한글 명칭, 그다음에 제천 아트센터라는 영문 명칭, 그리고 약자, JAC, 작, 한자랑 병행하는 해서 쓰는 거를 저희가 상표 등록을 하려고 작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표 등록을 하려면 이게 이제 디자인을 고안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디자인의 목적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디자인만 가지고는 이게 등록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여건이 있어서 준비만 하고 있고 아직 실행은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천 아트센터라는 상표를 등록하려면 그 상표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준공이 안 된 여건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상징에 대한 글자 문형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어디에 위치를 할 계획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구상 갖고 계세요? 지금 우측 상단 쪽에 동방향도 가능하고 행방향도 가능할 거로 보고 있는데요. 이 디자인을 아직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CI로 계속 지속 사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건 디자인이 고안되는 대로 방법을 다양화해서 뭐 제안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공모가 가능하다면 공모 형식을 취하더라도 좀 상징적이고 좋은 내용의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그거는 준공 전까지 고심을 거듭 하겠습니다. 이제 본 건물과 문양이라든가 서로가 조화가 이룰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건 우리 아마 의회 간담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구조물 지금 철제로 지금 모양을 만든다고 말씀드려서 그건 한번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 현재 학부모들한테 조급조급합니다. 지상 3층에 객석이 170석에 이게 장애인석이 2석으로 확인돼 있어요. 혹시 이게 지정되고 이석 구석만 같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줄을 이렇게 했을 때 앞에 항상 줄마다 동명식이 있는 건지 보고 하고요. 지상 2층에 629석 중에서 장애인석이 6석이 포함이 돼 있어요. 혹시 그 장애인이 6분만 갈 수 있는 건지 또 170석 중에 2분만 갈 수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아닙니다. 장애인분들의 출입을 객석 수만큼 제한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네. 저희가 얼마든지 더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애인 객석을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출입이 편안한 위치에 하자면 출입문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를 시켜야 하고요. 보시기 편안한 위치에 하시려면 무대 전면도 아니고 그러니까 객석의 전면도 아니고 객석의 한 3분의 2죠. 앞쪽 중간쯤에 와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 장애인분들의 이동에 가장 편리한 부분이 어디냐라는 고민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동이 편리한 위치를 잡아놓은 여건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BF 인증이라고 해서 이 장애인분들의 동선이나 이용 편리성에 대한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심사를 받고 저희들의 판단에 대한 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혹시 변동이 필요하면 충분히 변동할 수 있고 늘릴 수도 있는 여건입니다. 네, 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냥 2선 6선 이렇게 돼 있어갖고 예. 지정이 그렇게 2명만 들어가고 6명만 들어가서 있는 건지. 아 그렇지 않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그 객석 수가 800여 수로 보이는데 이게 지금 영도가 뮤지컬 전용관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소위 말하는 그 뮤지컬 업자들이 이 손익분기점을 혹시 몇 석으로 보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할 당시에 사전 조사로는 라이센스 뮤지컬을 장기 공연한다고 봤을 때 한 달 내지 2달 장기 공연하거나 아니면은 단기 공연이라고 하더라도 주말 포함해서 최소 3회 내지 4회 정도 한다고 보면 최소 1200석 정도의 객석이 나와야 라이센스 뮤지컬이 장기 공연이나 단기 공연의 그러니까 수익이 전망 가능한 그 티켓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사업을 최초에 시작할 당시에는 저희가 그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1200석 규모로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업들이 예산의 규모나 시설 규모가 크기 때문에 관련 상부 부처의 심사를 받지 않고는 추진할 수가 없는데요. 심사 결과 저희들 재정 규모나 인구 규모 또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했을 때 800석 이상은 지을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조건부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800석만 운영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주 좋은 양질의 공연을 유치하기 어려운 여건인 것은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건축적으로는 800석을 구성을 하겠지만 실제로 운영은 그 이상 할 수 있도록 여유 공간을 좀 그건 뭐 저희 시민들끼리 계시니까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여유 공간을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무대 앞쪽에 보면 가변석 71석이라고 지금 적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오케스트라 리프트라고 하는 장비입니다. 이게 평상시에는 객석보다 더 하단으로 내려가 있고 또 객석 레벨로 올릴 수도 있고 무대 레벨로도 올릴 수 있습니다. 객석 레벨로 놨을 때는 거기를 이동식 객석을 놓을 수가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좌우 복도나 후면 복도, 또 상단 객석에서도 좌우 복도나 후면 복도의 공간을 이렇게 텍스트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좀 여유 있는 좌석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을 설계에 반영을 해서 그 어떤 좋은 공연들이 수익이 안 나는 공연장이다. 그래서 우리는 못 간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실무적인 검토는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800석이라길래 왜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애매하지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대천영화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3층에 프로젝트실이라고 있는데 혹시 이게 그 영화 상영을 염두에 두고 혹시 네. 하신 건지? 예, 저희 공연장에는 저희가 대천국제음악영화제가 저희 영상산업이 우리 시의 가장 중요한 전략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시설이 그 행사와 연계는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은 한 3개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대공연장, 커뮤니티 아트센터, 그리고 퍼포밍 루프 옥상정원. 옥상정원은 물론 규모를 크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무대 타워를 이용한 스크린 장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좀 계획하고 있고요. 그 대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음향을 검토를 할 때 메인 스피커와 센터 스피커 이런
그 음악 위주로 한 스피커 외에 서라운드 스피커를 영상 상영하기에 적합한 제품으로 또 검토를 하고 있고요. 프로젝션룸도 프론트 스크린, 리어 스크린까지 수상하게 나오도록 거기서 이제 상영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걸 질문합시다. 동맹초등학교에다가 예술 전당을 합정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거기다 진다는 결정이 되었습니까? 예, 지금 동영초등학교 부지대로 부지는 확정을 졌고요. 그 사항은 저희가 작년부터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의사결정을 어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미 설계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천 시민들이 말에 들으면 초등학교 부지를 팔면 변두리에 2배, 3배의 좋은 땅을 사가지고 적어도 더 넓게 100년 대계를 바라보고 우리 후손들에게 건축을 하는 그래야 되는데 왜 좁은 시내 복판에다가 좁은 지역에다가 동맹초등학교에다가 예술 전당을 건축하느냐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러면 동맹초등학교로 결정을 해가지고 설계를 했다 같으면 어느 사람이 우리 제천 어느 시민이 동맹초등학교에다가 건을 반 것이 적당하다 그런 분 명단을 공개할 수가 있습니까? 제 생각 같으면 우리 제천시가 뻗어나가고 저 외곽지로 뻗어나가야 되는데 더 넓은 장소, 더 좋은 장소에다가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건축을 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보셨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망하시지 않도록 좋은 시설이 건립되고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는 시설이 건립되도록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노력한다는 것이 아니라 결정을 되어버렸으면 이제는 제3자가 어떤 말을 해도 안 되죠. 그러나 이보다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옮길 수 있습니다. 답변을 해줄 것 같으면 이 동맹초등학교 비싼 땅을 팔아가지고 변두리에 2배, 3배의 싼 땅을 사서 이렇게 하면 어쩌냐 제가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한번 찾아뵙고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저 아까 답변 잘 들어서 이제 그 추가 질문 성격인데요. 건물이 이제 랜드마크라는 것은 저게 도심 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탑의 높이가 아니고 뒤쪽에서든 어느 방향에서 보든지 좀 건물 모양이 좀 아름답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였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뒤쪽에 지금 세명대 또 그 다음에 주변에 지어지는 건물들이 저 건물과 어떤 그 조형미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시야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 건물 동편에 보면은 상가들이 좀 있어서 나중에 그 접근성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시가 좀 장기적으로 오른쪽 지금 동쪽에 있는 그 상가들을 좀 매입을 해서 열린 광장으로 좀 이렇게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한 방법 찾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철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참 고생 많으시고 제천이 또 각급 기관단체 공무원 시민 여러분 도와주셔서 진짜 힐링 도시 제천의 자존심을 지켜주시는 데 대해서 마음속 깊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술의 전당은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건물을 하나 입주시키는 그런 의미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제천에서는 같은 어떻게 제천의 상징처럼 또 어떻게 보면 제천의 자부심이 될 수도 있겠다. 그동안의 여러 가지 갈등이나 이런 것을 한 번에 해결하는 그러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늘상 해왔습니다.
제가 시장 당선되고 줄기차게 사실은 이 예술의 전당에 오늘 이렇게 실시설계 가을에 시설계를 하기까지 행정의 절차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아주 빠른 그런 절차를 밟았다라는 점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련대와의 어떤 상생 부분 또 어렵게 해서 한 10월 이후에 공동 착공이 가능할 것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천의 긍지와 자랑이 될 수 있는 문화예술의 전당을 반드시 만들어내도록 그래서 2022년 내년 후년 10월 경이면 오픈 세레머니를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열과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제천에 전년도 기준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전년도 충청북도에 들어온 관광객 수는 물론 제천시에서 계산한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 공식 집계가 3,100만 명입니다. 충청북도에. 그 중에 이제 단양이 한 1,080만 명 정도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제천이 980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관광객이 제천 단양이 거의 60%를 차지합니다. 다만 제천의 문제는 이 들어오는 관광객들을 어떻게 좀 돈을 쓰게 하느냐의 부분은 아직 미흡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제천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관광객들이 도심으로 어떻게 들어오게 하느냐 그것이 제천의 미래를 책임지는 중요한 단서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그 사업에 몰두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한 시내에 계곡을 넣는다든지 띠녹지를 만든다든지 의림지 설마공원에 계곡을 만드는데 굉장히 이쁘게 만들었습니다. 2억까지 만들었는데요. 또 의림지에 영주폭포에 유리 전망대를 만드는 사업이라든지 또 다행히 주변에 얼마 전에 200억 저희들이 의림지와 초록길을 사만의 초록길 일대의 사업을 할 수 있는 200억 원의 사업비를 받았는데 그런 사업비를 통해서 제천 도심으로 외지인들이 매력을 느끼고 들어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이게 시장 혼자 공무원들 몇몇이 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좀 힘을 넣어주시고 여론을 좋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저희들이 일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부분 하여튼 시정을 추진하면서 가능하면 갈등 없이 시민이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정을 이끌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